예,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금쪽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금쪽이, 여러분, 금쪽이 뭔지 알죠? 타노스. 나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타노스가 온영 박사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테레비를 보면, 와, 결혼하고 싶다가 아니라, 와, 결혼하면 엿될 뻔했다라는 프로그램에는 항상 오은영 박사가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금쪽이도 그 중에 하나야. 금쪽이도. 그래서 금쪽이를 보면 뭐 애를 낳고 뭐 애에게 사랑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와, 저런 거 나오면 진짜 노답이겠다 싶은 그런 애들만 잡아서 보여주잖아. 그래서 나도 보면 그냥 이게 몇 번 보다가 그 금쪽이들을 보고 있으면 아이고 쟤를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겠다가 아니라 싹거기 날리고 싶거든 진짜. 그런 금쪽이들. 그런데 뭐라고 할까,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금쪽이들을 보면서 야, 결혼 안 한 내 인생이 챔피언이다 뭐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하고 이렇게 위행위자를 하고 넘어가는데 블라인드에 요즘 금쪽이가 많은 이유로 소신발언이라는 글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요즘 금쪽이가 왜 많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금쪽이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요즘 애들이 이렇게 될 줄 자기는 알고 있었다. 생후 3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 살아갈 30년을 좌우한댔는데, 우리나라를 봐라. 태어나자마자 그냥 조리원에 그냥 팍 맡겨버리고 1년 남짓부터 어린이집에 맡겨주고, 그래서 어린이집에 1년부터 보내신다 하더라고. 나도 깜짝 놀랐거든 진짜.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엄청난 사교육에 시달려서 안정된 정서보다 조기 교육에 초점,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애들이 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크면 문제가 될 걸 알면서도 부모는 이렇게 흐린 눈을 하면서 방치하고, 그리고 내가 편하고자 그렇게 또 방치하고, 그리고 또 국가가 제도적으로 또 그걸 도와줬고, 그래서 예상을 못했다고 크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온 나라가 애를 가정에서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양육하는 것을 돕는 게 아니라 기관에 맡기라고 어린이집에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맡기라고 한 게 이 나라다. 애 키우기 힘들다고 맡겨, 맞벌이니까 맡겨, 유치원 끝나고 학원 뺑뺑이 시켜, 육아기 단축근로 하는 걸 죄악시하는 회사 문화에 애들을 부모가 키웠냐 기관이 키웠지.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주양육자가 계속 바뀌면서 애들이 어떻게 컸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 자식만 또 오냐 하는 이런 문화들. 그래서 자기 생각은 솔직히 기간은 초등 전 일반 유치원 누리과정 1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그 전에 조기 사교육은 또 무슨 소용이 있냐. 영유아기 때는 애랑 부모랑 밀착하고 지내면서 안정된 정서와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아사리판에서 뭐 이렇게 결국에는 뭐 수학천재면 뭘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애는 부모랑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결국엔 부모도 애 성향이나 행동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리고 제대로 된 훈육도 가정에서는 안 돼. 뒤늦게 후하면 뭐야, 애들은 이미 그렇게 방치돼서 커 있는 거야. 이미 망가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 코미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애들은 죄가 없다. 그렇게 키우는 사회가 부메랑을 맞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요즘 블라인드에 보면 초등교사들이 진짜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거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글을 쓴 거야. 요새 애들이 이렇게 마탱이 갈 거 몰랐냐, 이런 식으로 글을 썼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공감되는 게 많더라고. 그리고 아무래도 어린아이 때, 그래서 애는 딱 태어나서 6살 때까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 근데 나도 깜짝 놀랐던 게, 똥고리한테 내가 물어봤단 말이야. 똥고리 내 동생은 완전히 걔가 독방 육아였고 남편 맨날 출장 다녔단 말이야. 근데 혼자 잘 키우더라고. 그래서 야, 그게 되냐 하니까 그게 된대. 그래서 뭐 1년, 난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란 게 1년부터 어린이집이 된다는 게 난 진짜 놀라웠어. 그게 1년밖에 안 된 애를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난 그게 한편으로는 정말 좋은 시스템이기도 한데, 근데 그게 한편으로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애가 부모랑 있는 시간, 어떻게 보면 6살까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시간에 부모 손에서 크는 게 아니라 딴 손에서 가장 많이 크게 되는 거야, 기관 쪽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양립하는 것 같아. 남자 여자 의견이 양립하는 것 같아.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 밥상머리 교육은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 이렇게 이러면서 먹으면 안 된다고, 조용히 먹으라고, 그지? 그런 것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시대가 변하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것도 있었어. 자기도 그렇게 컸지만 지금 시대가 변했다. 변하면 변한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면 맞는다는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는 인간은 괴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 훈육전의 인간은 동물이다라는 단어에 좀 공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안 쳐맞아서 그렇다니까 진짜. 안 쳐맞아서 그래 요새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동의 못하겠다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 동의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문제가 있는 거, 애가 이상하면 100% 부모의 문제다. 근데 그 부모가 기간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가정교육을 가정교육을 받은 애들은 전부 다 예의 바르게 크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양육자의 가치관과 양육관이 더 중요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고, 뭐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이 더 많았어. 약간 울컥하는 것 같아. 초등금 쪼기가 많아졌다는 거는 팩트에서 어긋난다라고 하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와가지고 그건 팩트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반대로 이제 오히려 좀 이제 공무원들은 공감을 하더라고. 기본 인성교육도 전혀 안 됐고 정서적으로 허기진 상태들도 많고 불안감을 애들이 가누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 교사들한테도 풀어내는가 봐. 그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도 케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저런 애들은 병원에 짱 박아야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 뒤로도 뭐 재밌는 게 있어. 반사적인 행동을 하면 그냥 패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니들이 뽑은 진보 교육감이다. 악으로 깍으로 먹혀라. 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와중에는 나라에서 부모가 애 미취학 아동을 놓은 부모는 셋이면 집에 가는 걸 보장을 해야 된다. 약간 정신 나간 말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근데 뭐 그래,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맞벌이 부모들한테 죄책감을 얹혀주는 불편한 글로 보인다라고 불편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여기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부모 손에서 크는 시간보다 뭐 이제 결국 기관 쪽에서 크는 시간이 많다, 이걸 문제점 삼은 건데, 근데 나는 이것보다 가장 더 근본적인 문제를 나는 한번 느낀 적이 있거든. 그게 내가 언제 느꼈냐면, 제가 그 몇 달 전에 부산 간 적이 있어. 부산 가서 친구랑 술 마시고 이렇게 부전동에서 이렇게 기차 타고 온 적이 있었거든. 되게 편한 게 이제 부전동에서 울산까지 기차가 연결돼 있단 말이야, 태화강역으로. 근데 내가 태화강역을 딱 타고 이렇게 오다가 어떤 다문화 가정 아이를 봤어. 엄마는 딱 봐도 동남아 쪽이었어. 약간 베트남 쪽은 아닌 것 같고 필리핀 쪽 같아 보였는데, 애랑 같이 지하철을 탔더라고. 애랑 같이 지하철을 탔는데 애가 조그만데 그 애를 너무 예뻐하는 거야. 그 애를 너무 예뻐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 장면이 너무 이질감이 느껴졌어. 왜 이질감이 느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기 아이를 그렇게 좋아서 이뻐하는 그거를 많이 못 본 것 같아. 실제로. 그러니까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마트나 이런 데서 애들을 끌고 다니고 이런 엄마들 중에서 아이고 우리 애 예쁘다, 아이고 우리 애 예쁘다, 이런 엄마들보다는 야 이거 하지마 짜증내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압도적으로 많거든. 그러니까 그 장면이, 야 부모가 애를 이뻐하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건데, 굉장히 당연한 거죠. 자식을 이뻐하는 거는. 근데 왜 저게 이질감이 느껴지지라고 생각하니까 그 장면을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일본 가면 또 되게 많이 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 일본 같은 데 가서 애들 막 이뻐하고 이런 거 보면 애를 낳고 싶다고, 실제로. 근데 한국에서는 내가 그런 걸 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 장면이 순간 이질적이라서 이게 왜 이질적인 거지? 그 생각이 들다 보니까 머릿속에 맞춰보니까 그게 들더라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날 또 이제 저녁에 와서 뭐 이마트 장 보고 있는데 애들 막 뛰어다니고, 근데 엄마 막 인상 찡그리고 막 짜증내고 이런 것들이 화내는 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기간에 맡기는 건 이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요새는 오히려 안 맡기면 더 빙신되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지? 근데 그거랑 근본적으로 부모는 애는 결국에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렸을 때의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완성되는 게 거의 6살까지 이렇게 딱 크는 그 과정에서 절반 이상이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고, 사실상. 그때가 가장 중요한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애들이 사랑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 그게. 실제로 내가 느낀 건 그래. 그래서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니야. 사랑을 되게 듬뿍 준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 동생 똥거리가 되게 대단하다 생각한 게, 걔는 말 그대로 독박 육아였거든. 남편 맨날 중국 출장 가고, 근데도
내가 오히려 그 동그리 아들 도현인데 도현이랑 같이 손 붙잡고 다닌 적이 되게 많아. 그러면 걔는 뭐 하냐면 걔는 일하고 애들 다 보고 그런데 주말 되면 도현이 또 데리고 또 이제 그리고 막 이제 벤츠 끌고 막 어디 간단 말이야 항상. 동네 혼자 가 진짜. 혼자 가가지고 막 애랑 애가 조그말 때부터 있잖아. 그걸 계속 다니고 지금도 그래. 도현이가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좀 많이 컸거든. 근데도 도현이랑 손 붙잡고 또 지 둘이서 맨날 어디를 가. 뭐 카페 가서 뭐 이런 거 찍고 막 데이트하고 그래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큰 애들은 삐뚤어질 수가 없다니까 진짜. 그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사랑만 주면 애들이 조금 약간 마탱이가 가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훈육도 필요해 사실. 훈육도 필요한데 근데 근본적으로 애한테는 사랑을 받고 이렇게 커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랑을 받고 크는 애들이 많이 없어.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대해서는 사랑을 받고 큰 애들이 많이 없을 수밖에 없냐고 단언할 수 있냐면 대한민국은 애를 너무 늦게 낳아. 너무 늦게 낳는단 말이야. 그러면 체력이 딸려. 사람이 피곤하잖아. 나도 피곤할 때 복돌이 나도 아플 때 막 복돌이 밑에서 밥 달라고 쾅쾅 거리자고 나도 야씨 그만하라고 개새끼야 나도 소리 지른다니까. 체력이 안 좋을 때 그러면 사람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늙어서 애 낳으면 너무 힘드니까 어디 맡기려면 맡기고 그리고 집에 잠깐 있어도 애가 막 개인 생활으로 그러면 이거를 사랑으로 독려하고 그게 안 돼. 그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런 거야. 가정이 일단 바로 되는데 일단은 가정에서 바로 될 수가 없는 거야 애가. 그리고 부모들의 상태도 마탱이가 간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 기관에서 애들이 좀 바로 커야 되는데 요새는 기관에서 애들을 어떻게 훈육도 못해 사실. 우리 때는 귓방망이 맞고 병신짓 하면 엑스칼리버를 막 쳐맞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지 줏대로 큰단 말이야. MZ 보고 그 얘기야. 근데 애들만 줏대로 큰 게 아니라 어른들도 줏대로 커가지고 지금 MZ가 멋대로 좆대로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갖고 어른들도 좆대로니까 애들도 좆대로 그냥 완전 개판 5분 전이 되는 게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거야. 그래서 보면서도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내 생각인데 기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게 아이들이 확실히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커. 확실히 사랑을 못 받고 그래서 내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결국엔 지금 같은 경우는 애를 낳으면 늦게 낳으면 힘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게 되거든. 근데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좋아한다 실제로. 진짜로 그래. 자기 부모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야. 나는 뭐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돌봐준 적도 없지만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근데 요새 애들은 막 이제 막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 방치되고 그러면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좋아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의 부재. 가장 기본적인 게 기관으로 가든 집에 있을 때 부모가 사랑 주고 어이구 우리 내 새끼 이렇게 해봐. 애들이 줏대로 클지언정 삐뚤어지진 않거든 사실. 근데 그런 것들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치 아이가 짐짝인 것처럼. 진짜로 그래. 애들한테 히스테리 부리는 걸 내가 진짜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한 얘기야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애들을 마탱이에 가게 만드는 그 똥파리 보면 양익준 감독 나오는 거 똥파리 보면 그 아버지가 병신이니까 양익준도 똑같이 켜고 똑같이 패잖아 그게. 그러니까 위에서 자기가 크면서 이게 병신 같은 걸 받아오니까 똑같이 커도 병신이 되는 그렇게 악순환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내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봤고 아무쪼록 뭐 그래 나는 아이들을 낳는다는 거 부모가 되는 건 정말로 위대한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아이들을 낳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랑은 주라고. 물론 사랑만 주라는 얘기는 아니야. 잘못 겐세부로 이렇게 얻어마야지 사실. 근데 그 사랑조차도 요새는 너무 박하다라는 느낌 내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안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